우리는 이미 기후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 저희는 이제 기후 위기를 중요한 키워드를 잡으면서 이제 미래의 변화를 어떻게 잡을지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으면서 이제 파리 기후 협약 당시에 한계점으로 잡았던 1.5도를 작년에 기대치를 넘으면서 이제 이런 가속화는 이제 점점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더 이상 이제 경고가 아닌 현실로 다가왔고, 지금의 정책과 대응 체계가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드러냅니다. 올해 경남에서도 발생한 산불이 2달 남짓하게 발생되었고, 지금 기후 재난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현실로 다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많은 사람들은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갖고 있지만, 이런 인식이 국가적 차원이든 개인적 실천이든 간에 현실에서의 이제 한계와 부작용이 이제 이면이 존재를 뚜렷하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행동 또한 이제 점점 과격해지고 있어서 이제 많은 이들이 이제 공통된 목표 아래 진행을 하고 있지만 서로의 방향성은 조금씩 엇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이런 혼란적인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 방식 속에서 저는 자연과 앞으로 어떻게 공존을 해야 할지 그런 방식을 모색하는 공간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에는 이제 개개인에게는 자연에 대한 경각심과 단체와 기관에는 교류와 해법의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보존해야 할 자연을 이제 공간화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용산공원 미군 반환부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용산기지는 일제감정기부터 이제 최근까지 미군 군사부지로 이용되어서 서울의 중심에 120년 동안 단절된 대지로 존재해 왔습니다. 현재는 점차 개방되어 서울의 중심 녹지로 재탄생하고자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극히 일부만 개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오염 문제입니다. 미군 주둔 시절 발생한 유류 유출 사고, 가스관 파손 등으로 인한 이제 토양 오염이 이제 이 문제로 잡히고 있는데, 실제로 이 문제는 일부분 지금 개방되고 있는 필지조차도 이제 예약제로 단 2시간만 출입을 받고 있는, 이제 2시간 이상이 출입을 하면 인체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토양이 어느 정도 오염되어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오염된 토양의 이제 정화 방식을 고려한 이제 공간 구성을 좀 제안하고자 합니다. 고오염 지역은 이제 자연적 정화 방식으로의 이제 한계로 인해서 이제 굴착과 세차오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굴착과 세차오를 과정을 통하면은 또 다시 한번 그 현재 유지되고 있는 자연을 다시 한번 파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위험 지역은 굴착과 세차오를 통한 인공적 정화 방식으로, 저위험 지역은 자연적 정화 방식으로 최대한 정화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굴착된 토지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에 있던 자연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위에 건축 행위 자체가 이제 반자연적인 행동을 이제 건축이 전개를 함으로써 대지 전반적으로 건축이 끼치는 영향을 좀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이래서 군부대 이전 상태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굴착면과 건축물을 통해서 자연에 남겨진 상처와 기억을 남기는 건축의 제스처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고위험 지역은 4군데로 구분되며 굴착을 통해 새로운 지역과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저오염 지역은 식물이나 미생물과 같은 정화 방식을 채택을 하고, 그 4개의 주요 스팟들은 그 자연 정화 지역에 대한 인간의 개입을 또 다시 한번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중보행 데크를 주어서 이제 사람들의 개입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중보행 데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캠핑에서 흔히 쓰이는 팩을 박는 방식을 좀 차용을 해가지고 대지에 이제 지지하는 지지점을 좀 최소화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 데크 위에서 이제 오염된 상태의 대지에서 시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상태가 보완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시퀀스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간이 구성되는 4개의 주요 공간은 프로젝트 목표에 따라서 도출된 개념과 대응되어 공간의 여정 순서대로 발화정원, 전시공간,
커뮤니티, 아카이브 순서로 이어집니다. 각 건물은 오염 정도에 따라 굴착된 대지의 깊이와 프로그램 역할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오염데크와 구천면 자연과 서로 다른 관계성을 이루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장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간인 발화정원은 기본 개방 대지, 이제 어린이 정원이나 영상공원 그리고 국립종합박물관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사람을 유도하는 시작장입니다. 이것은 굴착으로 인해서 황폐화된 대지 위에 사람들이 식물을 심으며 이제 회복을 지켜볼 수 있는 정원 형태로 사람들이 자연을 친밀하게 흥미와 유도를 이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단계로 좀 설계를 계획을 했습니다. 발화정원의 이제 내부 건물의 형태의 경우 발화정원을 이제 무대로 하여 주변을 둘러싸는 형태로 구성이 되면서 내부 공간의 경우 이제 간단한 휴식 공간이나 이제 발화정원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위치하는 정도입니다. 주요 공간들 사이를 이동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중보행로를 통해서 이동이 됩니다. 공중보행로는 자연이 사람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장치이고요. 이제 두 번째 주요 공간인 전시 공간은 자연에 대한 흥미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거대한 벽체로 둘러싸여서 있는 거대한 벽체로 둘러싸이고 밑에 간단한 메스로 떠 있는 형태는 이제 벽체와 거대한 벽과 대지 사이에 틈을 만들어 내므로써 주변 자연을 좀 내부 공간으로 끌어들이면서 주변 도시의 컨텍스트를 좀 단절시킨 채 내부에서의 공간을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거대한 벽체 내부에는 전시 공간이 좀 구성이 되고 있고요. 벽체 내부에는 이제 단순히 예술품만 담는 공간이 아니고 빛이라든지 하늘이나 숲과 같은 좀 환경의 프레임을 담는 공간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주요 공간을 잇는 보행로에는 각 주요 프로그램에서 연결될 수 있는 시설들이 조금씩 뿌려집니다. 이 시설들이 뿌려짐으로 인해서 주요 공간들을 이동할 때 좀 끊길 수 있는 연결성을 좀 유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시 공간과 좀 연계가 되는 공중보행데크에 연결되어 있고, 하나는 이제 명상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화정원의 형태와 좀 연계가 되고 있는 생태정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사람들과의 소통의 교류 장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제 능선에 따라서 갈라진 두 개의 대지가 서로를 향해 들어 올려지고 그 밑에 생기는 공간으로 인해서 이제 도서관과 커뮤니티 시설들이 좀 위치합니다. 이 공간에서의 굴착면은 이제 남산에서 이제 자락에서 시작되는 남산 자락에서 시작되어서 용산공원을 가로지르는 만초천의 물길이 이제 이용해서 이쪽에 이제 소변 공간을 좀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공간과 연결되는 공중보행데크는 등고에 따라서 완면한 경사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주변 자연과 어우러질 휴식 공간 탐색에 구성이 됩니다. 이 발표 초반에는 이제 시작을 할 때 이 렌더링 이미지를 보면 되게 삭막한 대지에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꾸준히 공원이 회복되는 시퀀스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공원의 이용자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공간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공간은 아카이브 공간입니다. 아카이브 공간을 진입하기 위해서 대지 아래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이 공간은 자연의 가치와 기억을 보존하는 공간으로 굴착면 성부 대지와 이제 굴착면 하부 대지 사이에서 연출되는 속에 있는 공간으로 위치해서 이제 자연에 대한 고찰과 경각심을 되새기는 공간으로 역할을 합니다. 굴착면 밑에는 아카이브에 해당하는 열람이 가능한 종자 열람실과 기후 기록실이 위치하고요. 더 깊은 이하에는 이제 완전한 보관이 가능한 종자 보관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굴착면에서부터 이제 램프를 따라서 내려오면은 이제 열람 가능한 종자 기록판이 있는 곳이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램프를 따라서 이제 발문관으로 나와서 다시 상부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상부 대지에 이루어져 있던 정원에서 이제 이 시퀀스가 마무리되면서 지나왔던 대지를 좀 다시 바라보면서 마무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기능적 제한뿐만 아니고 기후 위기와 오염의 실체를 좀 마주하고 자연을 어떻게 대할지를 이제 묻는 여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연의 이제 공백을
다시 무언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채우는 것이 아닌 자연 상태로 좀 비워냄으로써 자연의 회복의 가능성을 좀 두고자 하는 프로젝트로 역할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주제인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약간 조금 어쨌든 저희가 심사를 비평을 좀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있었던 그 사진에 보면 좀 옛날에 건물에 그 콘크리트 잔해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는 어떻게 가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다 걷어낸 상태에서. 네, 전 이제 완전 철거를 목표로 하고 갈게요. 사실은 저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서부터가 계속 좀 있었으면 어땠었을까 생각이 계속 좀 드는 게 이게 마지막에서의 건축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수판으로 되어 있는 그 멋진 투시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건축을 하는 행위 자체도 사실은 조금 좀 더 다른 방식의 이 스토리하고 같이 맞아 떨어질 수 있었으면 훨씬 더 매력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건축은 너무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죠? 저희가 알고 있는 익숙한 방식으로 건축을 진행하고 있고 근데 약간 그 사이에 되게 약간의 언밸런스가 계속 이렇게 있어서 조금 더 이게 밀도가 더 높게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좀 제일 재밌었던 게 브릿지 이렇게 있으면서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약간 거기서 건축의 어떤 그 것들도 같이 시간하고 같이 움직였으면 이게 그러니까 일단 좀 더 재밌는 프로젝트가 됐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이렇게 건축을 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어떤 시퀀스와 내러티브와 이런 거로 가는데 땅에 대한 태도는 뭔가 이게 그 진정성이 사실 약간 희석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일단 저는 스토리는 되게 재밌겠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장점은 전체 이야기, 환경 문제 이야기를 좋은 내러티브와 스포츠를 가지고 설명했다는 게 좋은데 일단 건축은 거들 뿐?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여주는 건축물들도 다 렌더링했을 때 콘크리트나 이런 묵직하고 그런 거라서 상대적으로 이제 자연과 대비는 되나 이 이야기 안에서 건축은 또 다른 반환경적인 어떤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 리서치 단계에서 보면 이런 표 같은 것들은 자기가 만든 게 아니면 출처를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마 그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들어가서 네. 그래서 그리고 건축 설계가 저는 다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이 시각의 중요성도 있었고 네명 하나도 있었고 하여튼 아까 이렇게 조합을 한 거는 괜찮은데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건축에 대해서도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애정담긴 고원이죠. 네. 요 근래에 본 이미지들 너무 되게 멋있는 이미지를 감상하고 저 인상 되게 아주 정제된 멋진 건축 이미지, 근데 건축은 최소가 되고 그 이미지를 너무너무 잘 만들었다. 근데 이제 이미지를 위한 건축인지 아닌지가 좀 헷갈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건 칭찬으로 굉장히 자기 감각을 적절하게 드러낼 줄 안다. 여기 내용과 같이 그 다음에 그게 논리에 앞서서 저런 이미지를 저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고, 아까 얘기했듯이 황량한 상황에서 이제
나무와 풀들이 덮여가는 이들의 과정을 묘사하면서도 그 전체 풍경이 낯설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탁월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걱정한 건, 걱정하는 건 이게 프로페셔널이 아니라 아마추어 학생들이어서 저 이미지에 계속 현혹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가치를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이거는 지금 현재가 아니라 그 다음 앞으로 프로페셔널이 됐을 때 그런 기대심의 참 조언 정도만 좀 할 뿐, 너무 표현 방식도 그 다이어그램 또는 이미지 다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저게 진짜더라고. 네. 쟤는 어떻게 관리해요? 여기서 계속 분무기 뿌려주면서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네. 다시 끝나고 이거 나면 일시 끝나면 이제 그냥 화분에다 놓고 한 시다들 좀 나눠주려고. 네, 저는 뭐 너무 아름다운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그 공원 회복 시퀀스라는 주제가 너무 멋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공원을 표현한다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 조경이나. 근데 그런 거를 그 건축물은 물론 완성도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그 다른데 시간 투자가 되니까 건물은 이제 이미지로만 이렇게 하셨지만 그 어떤 외부 공간의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잘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단 뭐 건축물은 뭐 여기 이런 어떤 그 상상하고 있는 게 계시니까 시간만 더 투자하시면 충분히 잘하실 것 같다는 기분이 조금 생겼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그 자라정원이라는 그런 주제 뭐 이런 그런 스포츠를 너무 어떻게 잡아주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약간 그건 있었어요. 여기에 기존에 굉장히 큰 나무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미국 내에. 근데 여기가 너무 그냥 들판처럼만 표현하셔서 이게 서울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건물들도 없고 막 이러다가 남산이 그나마 이제 서울을 상징하고는 있지만은 약간 그 주변은 전혀 용산공원 같지 않은 그게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네, 저 정도로 좀 그 공원을 표현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멋진 거였어요. 뭐 식재나 조경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도 있잖아요. 네. 이게 저 내적 안에서 건축이 순서대로 어쨌든 시간성을 가지고 경험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일방적이지 않은 다른 여러 가지 공원을 사용하는 이렇게 루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안에서는 이렇게 조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역, 그것으로 공간을 만들어내는 방식들이 이렇게 같이 있어줄 수 있어도 프로젝트가 너무 풍성할 수 있지 않을까. 다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약간 근데 그 고민은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건축의 그러니까 저는 뭐 다 좋은데 약간 그 건축이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안 간 것 같아서 시작한 어떤 느낌에서 근데 좀 더 갔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면서 계속 좀 아쉬웠던 그 부분이 되게 이 건축의 형식이 조금 더 갔었으면 훨씬 더 파워풀한 얘기가 됐을 텐데 약간 아는 정도에서 멈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나중에 한번 그 아쉬움이 있지만 사실 안목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안목은 있으시니까 이제 앞으로 잘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16명의 도움. 연령